지난 시간 숲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숲에 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좋은 책 한 권을 선택해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작은 실천들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님의 저서 숲이 사라질 때 낭독 이어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낭독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의 조림 사업이 세계적인 자랑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2차 대전 이전에 나무를 심어서 나라가 이제 푸르러지고 건강해진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을 꼽습니다. 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숲을 가꾸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인정하고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지난 한 5, 60여 년 동안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숲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산에 나무가 많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사진을 보면은 민둥산, 헐버선산, 황토가 이렇게 드러난 산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그만큼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실을 우리가 맛보는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낭독은 또 어떤 부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숲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알면서도 숲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내가 하는 조그마한 행동이 어떠한 숲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개발 시설들이 숲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숲이 사라질 때 1장 중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주요 부분을 공우석 교수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나무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인류 역사는 사람의 시선에서 과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생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다루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수렵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인류는 의식주에 필요한 물자를 숲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숲에 불을 질러 경작지를 넓히고 숲을 괴롭혔습니다. 세상을 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은 성가시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우리의 역사는 숲을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숲에 드나들면서 그 흔적을 남깁니다. 나무를 자르고 불태우고 개간하고 집을 짓고 길을 내고 광물을 채굴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숲에 남긴 부담을 숲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숲 발자국이 넓어지면 산의 생태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너진 생태계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홍수, 산사태 등을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재해라고 부르지만 그 근본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숲은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식민지가 되어 수탈당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인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개발 과정에서 우리 숲은 순환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님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은 대부분 사람의 손길과 발길을 거쳐 자연성이 떨어진 이차림과 자연적으로 생긴 일부 자연님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구촌의 숲은 안녕한가요? 생물 다양성의 창구이자 지구의 허파로 산소를 만들어내며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아마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열대우림 파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러시아, 몽골, 미국, 캐나다 등의 타이가 숲도 산불과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기후변화를 부추기고 생물 다양성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겪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기체입니다. 그 피해는 선진국 국민은 물론 저개발 국가 국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숲과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원인을 만들고 피해는 저개발국이 봅니다.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를 피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산림 파괴를 멈추고 원래의 숲을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개발국의 숲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국가적인 정책과 함께 생활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다시 사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숲을 파괴하고 만든 경작지에서 생산된 목초나 곡물을 먹여 기른 고기를 덜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구의 숲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지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남을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숲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자연이 가꾸어든 원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알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숲이 안정화되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천이가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물의 종류와 수가 변해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생태학적으로 암석이 균류와 조류의 공동체인 지유류, 이끼류 등의 선태류, 바람 등에 풍화되어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풀과 작은 나무들이 척박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면서 땅은 비옥해집니다. 빈 땅에 이끼, 지으류들이 자리 잡으면서 비옥해지면 키 작은 나무들이 정착합니다. 이어서 소나무를 비롯한 햇빛을 보며 크는 나무들의 세상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는 밀리고 그 자리를 주목, 서나무, 참나무 무리들처럼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주인이 됩니다. 이후 나무들끼리 경쟁하며 서로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지금처럼 우거진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